새해를 맞아 준비한 7시 뉴스 신년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과 지역 현안과 또 내년 총선 등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제주도민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는 항상 희망의 빛이 늘 함께하고 풍요롭고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 옆에서 열심히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에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도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도민들의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이어진 우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고금리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어민 등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서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책적 배려가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올해는 우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디딤돌을 놓는 데 진력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2공항 건설 추진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고 또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갈등 해소 방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갈등은 뭐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등의 요인도 다양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보상에 따른 양도세는 많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환경 파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2공항의 상권이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면 우리 기존의 상권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제2공항이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를 하다가 무산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발전해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진짜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그분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양도세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정당한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권 분산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또는 기존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한편 제2공항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중앙당과 협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갈등 해소에 보탬이 되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네. 소통을 강화하면서 갈등적 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과 공감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갈등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정치권에서 제주도 정치권에서 갈등 해소에 관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년사에서 오영훈 도정의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안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5분 도시하면 멀리 떨어진 프랑스의 석학 모레노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고 네. 파리시에서 처음 적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괄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도시를 상정해서 소규모
생활권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15분 내에 교육, 업무, 의료, 문화, 여가 등 생활 인프라의 접근을 손쉽게 함으로써 대도시 불편한 생활을 조정하고 도시 재생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런 개념에서 착안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나 지방선거 때 15분 도시 이름을 달려면서 많이 썼지만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상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는 제주도 현황을 보면 소도시 플러스 농촌 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15분 내에 접근 가능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15분 도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었다. 선후가 뒤바뀌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제주 지역은 15분 도시 정책이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기본 설계 용역 공모를 했는데 1차에서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우여곡절을 거쳐서 2차에서 두 군데가 응찰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문 업체조차도 응찰을 꺼릴 만큼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적합하지도 않다. 이런 관점을 제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해서 개념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게 아니냐. 오영훈 도지사가 정책적 이해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도정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거든요.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치단체 부활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특별법이 개정돼야 되고 네. 자치단체의 형태를 결정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후속 법령이 정비돼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나 우리 도민이 선호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려면 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 법령을 제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5, 6 제주 지역을 5개 내지 6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그것도 기관 통합형 자치단체를 하려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기관 통합형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를 상정한다면 국회에서 대통령 뽑으면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들이 단체장을 뽑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에 반하는 것이다. 도민들의 의사는 직선제형 기초자치단체를 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원 내각제 형태의 기관 통합형 자치단체를 하겠다. 이거는 도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네. 또한 5, 6개로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를 하면 우리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제주도에서 재정도 열악해질 것이다. 네.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4.3을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 4.3 교육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 요소와 학습 요소를 제외한 것은 2021년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 시작돼서 거의 정책적으로 입안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교육의 대강화, 즉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추진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러면 4.3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그런 도민들의 의견, 우리 저희 도당에서도 많이 중앙당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 편찬 준거, 교육부에서 교과 편찬 준거에는 4.3 교육 내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3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지금 장기간 공석이고 지난달 공모에서도 2명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네. 그렇습니까? 중앙당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제가 그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유가 어찌됐든 지나간 일이고요. 앞으로 3월 8일 우리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직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임명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뭐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내년 총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아픔을 함께 하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 더 해서오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당원 배가 운동이라든가 당원 교육이라든가 인재 발굴 작업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준비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최우선 과제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민생경제 활성화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거죠. 도민들에게 좀 더 다 가까이 가는 그런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